서울에 있는 한 일시 보호소. 이곳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기들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요. 대부분의 아기들이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됐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천사 같은 모습의 아이들입니다. 아기들 아이예요. 아, 이쁘죠?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쁘네. 5일날 들어온 아기인데 지금 국내 입양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 검사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난 아기들. 한 아기가 울면 금세 보호실 전체가 울음바다가 돼버리는데요. 혼자가 된 서러움 때문인지 찢어질 듯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그 울음소리가 참 가슴 아픕니다. 이곳에 아기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탁 가정으로 옮겨져서 국내 입양을 우선 준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외 입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국내외로 입양되는 입양 아동은 연간 2,000명 이상입니다. 여전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입양아의 90% 이상이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고 해요. 한국 사회 입양 문제를 논하는데 미혼모 얘기가 빠질 수 없는 이유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혼모들은 왜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10대 미혼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인 미혼모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아이를 임신 중인 한 여성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몰래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몇 개월째? 7개월 정도.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부모님이나 뭐 모르세요? 네, 아무도 모르세요. 왜 이렇게 부모님 몰래? 그냥 부모님이 아신데 감당을 어떻게 못하겠어서요. 지금 뭐 부모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랑 같이 일하면서 사는 줄 알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할머니 손에 자란 기억밖에 없어서 엄마랑 뭔가 부모님이랑 별로 놀러간 기억도 뭐 이런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애기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많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거밖에 생각 안 해봤어요. 아기를 낳으면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또 지금 나올 애기하고는 그런 시간 못 보내시는 거잖아요. 결국 아이를 입양하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고 있다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 때문에 입양과 양육 두 갈림길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달 전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10대 미혼모 가은 씨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기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품에 안긴 아기의 동그란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는데요. 입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로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애기 볼 때마다 이렇게 무슨 생각 드세요? 이쁘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하지만 결국 입양을 결정했다고요. 제가 출산하고 한 달 보냈는데 입양을 보내줬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애기한테는 제 욕심으로서는 데리고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또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애기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자주도 못 보고 돈 벌러 다녀야 되고. 애기 아빠는 지금 연락이 안 되세요? 아니요. 제가 입양을 결정하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끝까지 양육하자고 이렇게 수습하다가 안 된다고 자기는. 그런 만나죠. 걔는
저랑 제가 입수했을 때도 항상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걔는 아직도 몰랐어요. 아기가 그냥 있구나. 뱃속에 애가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좋아했지. 우리 애기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어. 그래서 어리니까 넌 어리니까 그냥 평생 너도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해라. 이런 생각이었지. 아기 아빠에 대한 원망이 클수록 그만큼 더 아기에 대한 책임감이 들어 괴롭다는 가은 씨. 걔는 부모님이나 걔나 나중에는 평생 후회하라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어. 평생 생각날 것 같아. 잘 살면 돼. 어린 나이에 홀로 출산을 감당하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마음속에 큰 상처가 난 것 같았는데요. 오늘은 유일하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고 있는 친언니가 찾아왔습니다. 가은 씨의 친언니 역시 아직 20대 초반,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가슴은 아프죠. 근데 어차피 출산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싶던 가은 씨. 온몸을 아파 낳은 아기와 며칠 후면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애기 골라 널 마음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냥 이 상태로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대로 한 아이의 엄마일 수는 없는 걸까요?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기에 생활고는 너무나 큰 장벽.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선택해야 했던 가은 씨의 눈물이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저랑 동갑처럼 보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는데 바로 눈앞에서 아이를 보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제가 듣기엔 또 입양하고 나서도 시설에 나가야 된다고, 그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한 해 미혼모가 10,000명 정도래요. 근데 미혼모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28개,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최대 수용 인원이고요. 그마저도 입양을 이제 양육을 하겠다, 입양하지 않고 키우겠다. 양육을 하겠다 하면요, 바로 미혼모 시설에서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입양을 전제로만 해도 뭐야 그게? 그러니까 참 시설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요, 미혼모 여성들 위해서요, 정부에서 아기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나 생활비 다 모두 정부에서 와. 지원. 미혼모 네. 아이의 네. 경우에? 네. 러시아보다 우리가 많이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나? 국민소득 더 높지 않아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그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챙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모를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죄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인식이니까 미혼모들도 숨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 탓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불행한 일이니까 그렇다면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죠.